생기부 평가단 신진상입니다. 박성준입니다. 예, 오늘은 생기부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의대 입시 요강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편인데요. 수시에서 굉장히 학생부 종합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5년도에 부산대학교는 지역인재로만 3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46명을 뽑죠. 전남대도 이제 13명, 그리고 전북대도 원래는 이 학종이 없다가 5명을 뽑고요. 그리고 경북대가 원래 학종으로 학생들 많이 뽑는 대학이긴 했는데요. 일반 학생으로 31명, 그리고 지역인재, 대구 경북 학생으로 58명, 거의 웬만한 의대 정원만큼 숫자를 학생 종합으로 뽑아요. 충남대가 일반 전형으로 20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9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로 25명을 뽑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서울대학을 흉내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뭐 이들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지역인재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생기부까지 보는 학생부 종합으로 좀 많은 인재들을 좀 우수한 인재들을 뽑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증원된 그 정원이 대부분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증원된 인원이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 전형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이 됐을까요? 지역인재는 일단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60%를 줬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대학들이 60%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 그 말씀인즉슨 그러면은 전체 정원에 대해서 6대4 정도의 확대된 정원에 6대4인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확대된 정원의 60% 이상이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이라도 여러분이 지역인재 전형에 걸려 있으면은 뭐 서울의 일반고 학생이 생기부가 좋다고 해서 부산대나 울산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 잘 따고 수능 챙기는 학생들이 상당히 의대 가기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26명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으니까 여기 뭐 지역인재로 전북권, 즉 상산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전주의 명문이 신흥고나 전주구가 포함된 곳에서 33명을 뽑는다. 그리고 호남권, 전라도, 전라남도, 광주까지 포함해서 호남권이 그리고 18명 뽑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숫자로 학생부 종합으로 상산고나 아니면 광주 전남고의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원광대에 원서를 낼 정도면 옛날에는 한 1.2 정도는 돼야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기부 뭐 비교가 좀 잘 되면 1.3, 1.4, 1.5도 뽑힐 수 있는 게 아니냐. 지역권에서는 그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역 인재, 그러니까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을 도전하는 것보다 지역 인재 전형을 도전하는 게 어쨌든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유리하죠. 그러면은 지역 인재 전형에서 그 사정권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서는 더 어렵다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한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수도권 학생들의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노리게 된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우수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그러면 거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 학생들의 잔치판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은요,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보면 이게 한 26명 정도를 뽑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22명으로 줄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광대 의대를 사실 쓸 전북이나 전라남도의 호남권 학생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전형에는. 왜냐면 지역인재로 쓸 거니까. 여기에 또 원서를 쓸 학생들이 없겠죠. 그러면 서울권 학생이나 경기권 학생에서 이제 내신이 좋고 생기부도 좋은 학생이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뭐 안 되면 가천대나 아주대나 인하대를 쓰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전형의 학생부 종합이 이제 원광대가 만약에 교과가 아닌 세특을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나 이제 이쪽 지역에서 1.7, 1.8 되는 학생도
한번 충분히 원서를 써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영남권의 부산 학생이 일부러 원광대에 가서 지원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부산권이나 대구권 학생들은 그 지역에도 좋은 의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그렇죠. 봐도 예.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예, 지역 인재가 따로 있다는 것이 그만큼 서울권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문은 넓어진. 그래서 저는 역차별보다는 오히려 학점으로 가는 길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항상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요. 예. 근데 순천향대가 이게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종으로 무려 56명을 새로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순체자도 없어요. 예. 어떻게 충남 삼성고 그리고 천안 북일고 천안의 복자여고 그리고 공주의 한일고 공주 사대고 이런 학교들이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충남가고도 있고 세종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에서 그 영재고도 올해부터는 또 내신이 또 불리해지잖아요. 그런 애들도 일단 들어와 이러는 것 같아요. 신호적으로. 예, 최저로 다른 학교 대학은 다 있는데 여기 순천향대가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조선대도 이제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10명을 그렇죠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대는 교과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입시 요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제 바뀐 입시 요강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방대들도 일단 서둘러 그렇죠 입사관 숫자부터 늘리겠죠. 예, 이제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원래 뽑긴 했는데 인원이 많진 않아요. 일반이 4명인데 아니 여기 진주에 있는 의대까지 진짜 경상국립대를 꼭 가야 되겠다. 나 서울에 사실 좀 흔하진 않잖아요. 저는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역인재로 많이 뽑는 게 좋은데 근데 뭐랄까 이제 지방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그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 종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지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6명 정도 지역인재로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이제 그만큼 서울대 의대의 가치가 커졌죠. 예, 서울대 의대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균형이 39명이고 그리고 일반 전형이 4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으로 1등부터 39등을 깔아놔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죠. 왜냐하면 서울의대를 지균으로 지원하는 학생 중에 제 생각에는 200명 이상이 즉 39명 한 정원의 5배수가 넘는 학생이 1.0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이 아닌데도 지균에 붙었다는 것은 이 학생 그 학생의 생기부가 대단히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대 의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균전으로 붙는 일반고에서는 내신과 생기부를 합쳤을 때 퍼펙트한 거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학교를 보니까 영재고도 있고 그리고 전사고가 또 특히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들은 좀 특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서울대 봤을 때 이 학교는 사실 전교 1, 2, 3등이 다 똑똑하고 우수한 애들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1, 2, 3등을 다 같이 1단계 통과시켜 놓고 면접에서 진짜 우수한 학생을 걸러내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뽑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성을 볼 때 서울대 의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생명과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리로 결정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가 이제 인원이 33명으로 늘어나는데 제 예상은 20명이었으니까 가천대는 정원이 3배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60명으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논술 전형을 올해부터 신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논술같이 준비 시간이 길고 어느 정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있는 이런 전형들은 신설하더라도 한 1년 정도의 숙고의 기간을 갖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신설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올해 당장 신설했으니까 5월 말에 그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6월, 7월, 8월 3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전형은 미리 논술 준비한 대치동 학생이나 지수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북대가 이제 숫자가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종합 숫자는 제일 적게 올라가는 학교예요. 4명인데 이 학교의 학생부 종합의 특징은 이제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 그리고 일단 내신이 굉장히 극강의 내신들이 붙기 때문에 서울에서 충북대 의대를 학종으로 쓰려고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도 학종이 생겼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5, 지역 인재로 20명이니까 이 대구 지역의 의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대구 지역은 워낙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대구여고 그리고 그 유명한 경신고, 대륜고, 정화여고, 그렇죠? 그리고 대검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들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학교 1.5 등급 이내가 온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1.5나 2.0 정도 되면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뽑을 거야. 뭐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구에서 명문학교인데 2.0 가까이 되는 학생도 학종으로 뽑히는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한 학교들이. 대구 쪽에 이제 의대들이죠. 그 다음에 동국대 와이스 캠프는 이제 10명의 이제 참사람 그리고 종합인재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이 15명이 뽑히는 겁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큰 폭으로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성균관대 의대를 가니까 저는 그런 학생도 많이 봤어요. 1단계 성균관대 의대는 이제 1단계는 5배수니까 1단계 통과를 해요. 그럼 면접은 이제 25명 뽑잖아요. 근데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은 50명을 뽑는 거예요. 49명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의대 일반 전형 최초로 떴는데 성균관대는 최초로 안 뜬 거예요. 예. 물론 성균관대 의대가 그렇죠. 숫자가 적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그 학생은 나중에 추합으로 성균관대 의대도 합격을 했지만 여하튼간 숫자가 적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성균관대 의대도 50명을 뽑잖아요. 그만큼 들어가기 쉬워지겠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 의대의 특징은 생기부를 보되 생기부가 과연 어떤 학교인지 그걸 알아내서 좀 블라인드를 무력화시키는 경향도 있고 이 학교는 무엇보다도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성균관대 의대에는 충분히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적이 있으니까 그냥 1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가 학종 인원이 16명에서 40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학교가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좀 옛날에 영재 과거 그리고 뭐 전사고를 많이 뽑았거든요. 민사고에 4.0 정도 학생도 뽑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이 일반고 1.1에서 1.3 정도 학생. 근데 이게 16명일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42명으로 2배 반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3에서 1.5 정도 학생도 비교과가 좋으면 충분히 인하대에 그렇죠?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게도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학종 인원이 늘어나는 게 꼭 전사고나 그렇죠? 과거 영재고만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 일반고, 지역 일반고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일반고도 다 유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는 요전형이 33명으로 의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학종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학교는 지역균형이라고 불리는 교과 전형. 이 전형에서도 일부 슬쩍 생기부를 봐요. 세트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는 서류 전형이고 사실상 하나는 면접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1.0인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스스로 어떤 설계한 1.3인지 그걸 구분해서 어떨 때는 1.3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세대는 이제 큰 변화는 없고요. 어차피 이 같은 건 1대 3매 비율로 추천형 15명에 그쵸? 활동 우수형 45명. 그래서 활동 우수형으로 많이 뽑고요. 이 학교는 이제 서울대가 이제 놓친 서울대가 이상한 기준, 뭐 물리를 안 했다, 뭐 학문발 통계를 안 했다 이런 기준으로 떨어뜨리는 전교 1등 학생들을 대신 그쵸? 연세대가 그렇다고 연세대를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톱이니까 상대로 서울대에 안 맞는 학생들이 뭐 연대, 의대 정도는 만족해서 다니는. 그래서 그런 정시와도 비슷한 그런 정시에서도 올해 만점자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인원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4명에서 34명으로 잠재 역량. 그래서 울산대 의대가 좀 가기가 쉬워진 거죠. 그리고 지역 인재도 15명에서 30명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올해 참 부울경에서 서울대 직윤으로 공대를 쓰거나 자연대 쓰는 애들이 적겠다 상대적으로. 부산대를 더 쓰고 한자에서 울산대 의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연세 효과로 서울대랑 쉽게 말하면 서울대 공대 자연대 가기가 쉬워지겠다. 연쇄적으로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그렇죠. 카이스가 또 그만큼 들어가기 쉬워지는 거죠. 예. 의대의 증후는 진짜 나비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는 이제 학생부종합 추천형과 이제 서류형이 있어서 그동안 최저 없이 뽑다가 이제 최저를 설정해서 이제 수능을 어느 정도 잘 봐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의대들이 순천향대 의대를 제외하면은 너 내신 좋아? 생기부도 돼 있어? 그러면 수능도 조건을 갖춰.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이제 의대 전형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이제 큰 변화 없고요. 고려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의대 입시에서 학종 입시에서 전사고나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그동안 내신을 챙겨줬던 그런 비교과 좋았던 학교들이 조금 손해를 봤어요. 전반적으로 내신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학업부수라는 말의 특성에 맞게
학교 생활 앤드 학교 내신 이 두 가지를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간동대는 학생부 종합이 5명인데요.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또 일반 전형으로 또 늘어나고 지역인재 전형도 신설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의대로 학종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은 이제 코기토 자기 추천 전형이 14명으로 늘어나고요. 12명에서 그 다음에 지역인재가 신설이 됐는데 학종으로 26명, 그러니까 40명 가까운 숫자를, 그리고 내년에는 14에 34, 44명이죠. 그렇죠. 의대에서 학종을 많이 뽑는 거예요. 건대가 원래 본교도 좀 학종으로 선호하고 학종을 좀 많이 뽑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코기토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건대는 건대병원이 있잖아요. 광진구에 죽은 병원이 있으니까. 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3, 4학년도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하지만 원래는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울산대랑 비슷한 거예요. 본교 2학년 때까지만 있고 서울로 3, 4학년 때 실습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서울에서 레지던트 할 수 있다, 인턴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약간 그쵸, 서울 학생들이 좀 선호했던 학교인데 여하튼간 이 학교는 이제 지역인재 즉 충청북도에서 최저를 맞추고 그리고 내신과 그리고 생기부 세트까지 갖춘 이 학생이 그쵸 26명, 30명씩이나 새로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서울대 공대 갈 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대 공대나 서울대 자연대는 이제 수시에서 소위 말하면 내신 컷이든 아니면 생기부의 어떤 퀄리티든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양대는 이제 교과 전형만 있는 학교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가 올해는 없는데요. 내년에 2026년도에 학생부 종합을 신설합니다. 자기 추천 2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3명, 5명을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는 올해부터 신설합니다. 올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으로 그동안 10명을 뽑았다가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동아대 의대, 고신대 의대 이런데 부산의 사립대 의대를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시 아니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갔겠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도 내신은 약간 떨어지지만 생기부나 세특이 어떤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1점대 뭐 후반에 좀 불리한 내신으로 이제 종합에 붙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이 학교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전형을 신설하면서 지역인재 종합 같은 데서 동아대에서는 그냥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 있잖아요. 저 학교들 위주로 뽑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학생부 종합을 얘기할 때 이게 생기부의 우수성과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역량이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또 학교의 우수성도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대 학종에서 학교와 학생을 분리해서 보는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원래 학종으로 많이 뽑았는데 학교생활 우수자가 15명, 지역인재 27명으로 강원인재 전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강원인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최저를 맞출 학생들이 최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학교는 다 4, 5니까 그쵸? 높은데 그 최저를 맞출 학생들은 사실상 그쵸?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사관고 이렇게 없죠. 그래서 사실상 그 사관 그 학교의 이과 학생들의 의대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HB 시작하는 대학이랑 그리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그냥 간다. 뭐 우리는 4, 5등급 나눠서 간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슬슬 이제 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영남대가 학생부 종합이 없다가 올해부터 일반 학생으로 이제 12명을 뽑고 내년에 지역인재로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지대는 원래 을지대는 완전히 교과 전형이었죠. 교과 전형의 최저를 그 대신 좀 완화하는 대신에 이제 학종으로 지역인재를 3명을 뽑는데 아직 을지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종하기엔 준비가 좀 덜 돼 있지만 앞으로 입사관들 그리고 의대 교수들 중에 이제 연수 같은 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을지대도 종합인재를 전형을 늘리겠죠. 경제대는 유일하게 종합 전형이 없는. 근데 예전에 이 학교는 교과 전형이라고 해놓고 자기소개서를 받았던 학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교과 전형을 계속 유지하지만 상당히 면접의 면역력도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교과만 보는 그리고 수능 최저만 보는 그런 학교랑은 좀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는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이지만 나름대로 최저가 굉장히 셉니다. 세계 합 4니까 뭐 최저 없는 대학 의대는 없지만 거의 이 학교는 학교생활 우수자로 43명, 지역인재로 19명을 뽑는데 지역인재는 많을 때는요 특정 그 학교 M으로 시작하는 사관학교죠. 그 학교에서 8명이 뽑힌 적도 있어요. 생각보다
한림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적죠. 적네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학교생활 우수자를 뽑을 테니까 우리 상상고, 외대보고 뭐 이런 학교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써. 뭐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굉장히 학종을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학종 인원이 늘어났고요. 가톨릭 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라 변함없이 학종으로 27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9명밖에 안 됐다가 올해는 미래인재2 전형이라고 일반 전형이 10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로 또 강원도에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제 최저가 조금 세개 학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맞춰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으로 생기부 좀 적당히 꿈이 잘 꾸미고 하면은 저는 1.5가 넘어도, 왜냐면 원래 진짜 강원도는 그 최저 맞추는 학생들 비율이 제일 적은 학교 동네니까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는 10명에서 15명이고 내년에 융합형이 이제 3명 더 늘어나서 11명, 15명입니다. 이 학교는 특징이 융합형이든 탐구형이든 여하튼간 좀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생기부에서 굉장히 생기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생기부에서 중앙대가. 예, 굉장히 좀 안해체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른 학교, 서울대학교는 미적분해서 한다면 미적분에 충실할 거지, 미적분해가지고 MRI, CT 촬영에 연톡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학생들을 좀 좋아하는 신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자사고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자사고를 되게 좋아하는 학교예요, 중앙대는.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여대는 확실히 올해는 이제 18명을 이제 수능 최저 적용해서 뽑는데, 내년에는 그 절반 정도를 면접형으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뽑아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하여대가 수능 최저를 이제 완화하거나 좀 준다는 얘기는, 우리도 한번 서울영재고 여학생 중에서 그쵸? 공부 좀 물론 성적이 안 좋더라도 서울영재고 졸업한 학생들 뽑아보자,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하튼간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믿고 뽑아주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 때도 이제 학종 인원이 별로 안 되다가 이제 학종 지역 종합으로 이제 1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의대 중에서 정말 아주대는 이제 학종 인원이 4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2배 늘어난 거죠. 예. 그 다음에 제주대가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학종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답니다. 제주도에서 이 유일하게 지역인재는 아예 최저 등급도 적용하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면접을 MMI로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면접 많이 늘어났어요. 40명으로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면서 그 대신에 논술 전형이 신설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학생부 종합을 중심으로 의대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떠신지요? 의대 어떤 속내나 어떤 속셈들이 보입니까? 예. 저는 뭐 그건 잘 안 보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예전에는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지금 크게 의미가 없었다면 이제는 가천대 논술 전형이 좀 눈에 띄었고, 그렇죠. 다른 대학들도 네. 논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논술도 지금부터는 유력한 어떤 선택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역인재가 늘면 이제 교과 전형, 교과 내신 1등급 초반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능 최저를 채우는 지방 학생들이 주로 가는 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의대 전형이 늘어나면서 논술 전형도 늘어나고, 그리고 서울 경기 학생들에서 좋은 비교과를 갖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입장에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회 문이 늘어났다는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추세가 뭐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증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반수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그만두고서 재수종합반에 등록을 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쏠림 현상 같은 것이 지금은 굉장히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향후 몇 년 정도 뒤에는 조금 이 열풍 같은 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예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물급풀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극에 달하면 그 반대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올해 고3인 학생이랑 아버지가 이제 박사고, 이공학 박사고, 그래서
지금도 30년 전에 공부한 수학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봤대요. 그래서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풀고 그 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성적을 보니까 아들보다 의대 가려는 아버지가 잘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친 김에 한번 내가 올해 수능을 봐서 한번 서울을 이제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국어가 어려워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여태 물론 제가 그래서 그건 학교 가서 긴장한 상태에서 보는 거라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시험이다. 그래서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50대는 좀 그렇지만 왜냐면 그분이 이제 의대 졸업하면 60대 되고 그러면 세상에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뭐 자기는 그런데 60대에 돼서 내가 의사 되려면 나머지 인생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올해 고3 학부모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하의 40대 30대들은 진짜 직장 그만두고 의대 이번에 다시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과에서 내가 수학을 계속 공부했다는 어떤 연구원들이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계속 이런 분위기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한번 벤처 바람이 일어나서 막 지금 네이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게임 회사도 나오고. 저는 그 위에 대한민국은 전혀 그쪽으로 IT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혁신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쪽으로 멀어졌어요. 많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교육적으로나 어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인 지형으로 바뀌어서 의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졌을 뿐더러 이게 쉽게 말하면 로봇 의사도 등장했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뜨지 않는 한 저는 향후 10년, 20년 정도는 한 10년, 20년까지 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저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관심 많지만 인공지능 의사가 빨리 등장해가지고 의사들 일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런 건 저는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기회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의대가 증원이 된 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기회가 오셨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